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8차시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조만식, 평양, 조선물산, 장려회. 자,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물관 토산품 애용하자. 물산, 장려 운동. 자, 두 번째는 한국인의 힘으로 고등교육을 담당할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은 뭘까요? 밀립, 대학, 설립, 칸이 좀 좁네요. 그죠? 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겠죠?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살짝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둘 다 독립운동 세력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독립운동 세력 중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경제 이념을 받아들인 사람들, 요 사람들을 별도로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해요. 즉, 독립운동 세력 중에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냥 대부분의 기존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해서 민족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사회주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념이 다른 거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있어요, 때로는. 자,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유일한 무리를 만들자. 즉,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자라는 운동이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자, 지금도 보면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우리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한국말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TV에서 보면은 뭐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죠. 서로 집권하기 위해서. 또 최근에는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또 이런 그 정치 세력들 간의 또 공방전이 심하잖아요. 서로 막 네가 더 나쁘다, 뭐 내가 더 잘한다 이러면 싸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념에 따라서 때로는 이 세력들이 갈등을 했던 거예요. 자, 먼저 사회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유입과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 예전에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이후에 어, 사회주의, 즉 사회를 중시하는 거죠. 사회를 중시하면서 그 평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요, 목표가 뭐냐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동자와 농민들이 피지배, 압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압박하는 그 존재들, 왕이라든지 뭐 황제, 그 봉건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요. 노동자 농민의 세상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거. 그런 게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뭐 중국과 북한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다들 그 러시아의 영향,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회주의가 퍼지고 또 사회주의의 어떤 한 갈래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제 이념으로 국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어져 내려온 게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기 뭐 쿠바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죠. 자, 어쨌든 이건 세계사 파트니까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자, 3.1운동을 겪고 나서요. 일본과 만주, 연해주 등 해외를 통해서 이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만주와 연해주는 러시아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겪은 이 러시아의 사회주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자, 주로 청년과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이거는요. 청년, 지식인. 자, 먼저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정치적 이념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일수록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일수록 보수적이다라고 보통 경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듣고서 혁명, 평등, 노동자 농민 세상, 사회를 개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식인들.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접하기가 쉽지, 뭐 사실 농촌이나 산간에 있는 농민들, 또 대부분의 그 민중들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청년 지식인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1925년 문화통치기죠. 이때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자, 이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1920년대 중반에 이 식민지 한국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일본은 사회주의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탄압합니다. 자, 일본은 사회주의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일단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데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바로 이 자본주의로 어, 자본주의로 운영되는 국가였거든요. 자,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들이 자꾸 단결을 하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땅 주인들, 지주라든지 아니면 자본가들을 공격하는 것은 즉 일본을 타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식민지 현실에서 농민에게 땅을 빌려주는 사람들 대부분 일본인이나 아니면 뭐 친일파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노동자, 공장도 대부분 일본 자본 또는 일본인 경영자가 운영하는 게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농민 노동자의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저항은 일본의 어떤 식민지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요, 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1925년에 치안유지법. 자, 치안이라는 거는 뭐 공공의 질서 안정 이런 거죠. 자, 근데 1925년에 조선공산당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때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상 치안유지법의 타겟은 바로 사회주의자들, 조선공산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족유일당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가 들어왔지만 사회주의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지금 좀 위축됐죠. 위기예요, 위기. 힘이 약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힘이 약할 때는 힘을 합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민족유일당 운동 빈칸 채워주시고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려는 운동, 우리 민족의 유일한 독립운동 세력을 만들려는 운동, 그게 바로 민족유일당입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볼게요. 일단 대외적으로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집니다.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것은요, 국공합작이 두 번 있기 때문에 1차라고 하는데 이건 세계사 파트입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이 중국의 우리로 따지면 민족주의예요.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사회주의 세력인 거죠. 자, 그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요. 자, 공동의 적이었던 중국 내의 그 군대 세력, 그리고 점점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 일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먼저 우리를 따지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치운동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자치운동, 참정권운동을 배웠었죠. 자, 이러한 자치운동, 참정권운동이 나오자 민족의 분열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치운동으로 인한 민족주의 진영의 분열. 자, 이렇게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흩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민족주의자들 내부에서 일본과 타협한 이런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을 또 비판하는 일본과 타협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중국 베이징에서 먼저 이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를 결성해요. 자,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유일당에 초점을 맞출게요. 자, 베이징에서 한국 독립을 위한 민족의 유일한 무리 독립운동 세력을 만들자라는 그러한 촉성, 이를 촉구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국내의 상황 볼게요. 아까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됐다라고 했잖아요. 자, 일본과 타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민족주의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과 힘을 합치는 거예요. 즉,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는 때론 갈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세력이 봤을 때 일본과 타협하는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일본과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그래도 양심적인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손을 잡아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를요, 좀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비타민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비타민은 우리 몸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매일 먹는 비타민. 자, 그러니까 비타민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 되게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쳤다. 아까 일본과 타협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면 타민이죠, 타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이 결과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조직이 일단 만들어집니다. 자, 조선민흥회는요, 일단 거쳐가는 조직이에요. 이 민족유일단 과정에서 좀 지나가는 조직인데, 자,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져서 두 세력이 이렇게 연대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정우회 선언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자, 여러분, 정우회 선언은 뭐냐면요. 사회주의자들이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자, 요거는 반복돼서 나온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거 지워버리세요. 같은 말이 또 나와요.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협력을 주장한 선언이 정우회 선언이에요. 즉, 정우회 선언은 사회주의자들이 먼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한테 일종의 우리 니네랑 협력할래라고 러브콜을 보낸 거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도 여기에 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교감을 하고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냐면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자, 신간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간회는 뭐 거의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신간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고요. 연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27년이에요. 이름이 신민회랑 비슷한데 달라요. 시기도 많이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자, 신간회의 특징은요, 합법단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비교해볼까요? 여러분,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이 신민회는 합법단체가 아니고 비밀결사 조직이었죠. 일본 몰래 만들어진 조직이었죠. 자, 그런데 신간회는 합법입니다. 자, 그럼 왜 합법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 시대적 맥락을 볼게요. 1927년이면 무슨 통치기입니까? 20년대? 네, 문화통치기죠. 자, 문화통치기에는 일본이 어쨌든 표면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좀 자율적인 걸 허용을 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간회도 그냥 드러내놓고 한 거죠. 합법단체로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지회, 많은 그 지회, 일종의 뭐 체인점 같은 거죠. 그런 걸 만들고 대중적인 단체로 발전합니다. 자, 이건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회원 수가 무려 4만여 명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자, 대중적 정치 사회단체로서 성장하고요. 그리고 자매단체로서 근우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여성계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즉 여성계의 신관회 같은 겁니다. 여성단체가 민족주의 단체도 있고 사회주의 단체도 있는데 힘을 합친 거예요. 그게 근우회예요. 여러분이 자매단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자매가 뭐 그 시스터 그 자매 그거 맞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묶인 걸 자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즘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아이스크림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돼지바가 있다. 돼지바 선전을 한참 해요. 한 15초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초는 갑자기 자매품 뭐 조스바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같은 계열, 좀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을 자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신간회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성 조직이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간회 강령을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족 단결해야 된다. 즉 민족주의니 사회주의니 해가지고 이념 갈라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 문화통치기에 친일파들 많아지고 뭐 자치운동, 참정권운동 이런 거 나오니까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되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 그리고 기회주의를 배격한다라고 했는데 기회주의자들, 쉽게 말해서 얍삽한 사람들 배격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회주의자들, 얍삽한 사람들이 바로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들, 요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이광수 같은 사람, 최린 같은 사람. 자, 교과서 188페이지 자료 3번을 보고 오겠습니다. 교과서 188페이지 갔다 올게요. 네. 여기에, 자료가 3개가 있네요. 네, 쭉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이 그림은, 그림을 먼저 볼까요? 신간의 창립이라고 써있네요. 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상단체 해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두 사람이 힘을 합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상단체를 해체해서 거기서 벽돌을 빼가지고 신간회를 쌓아 올리고 있어요. 자, 이것은 1927년 경성에서 자치운동 같은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이 기회주의자들의 움직임에 반대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아까 비타민이라고 그랬죠? 요 양심적인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국내 대표적인 민족협동전선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신간회는요, 무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합법적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일제강점기 사회운동 단체로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그리고 합법적이었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합법적 사회운동 단체다. 최대 규모 합법적,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신간회 강령과 창립되어진 광경이 있는데요. 자, 신간회가 이렇게 창립할 때 보시면은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어디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큰 건물에서 모여서 하고요. 여기는 일본 경찰들도 뒤에 와 있어요. 뭐 하나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간회는 그냥 드러내놓고 합법적으로 활동했다라는 거고요. 신간회 강령 아까 학습지에서도 봤죠.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각성 깨어나야 된다. 단결을 공고히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자치운동과 같은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이 얍삽한 사람들, 비양심적인 사람들 비판하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신간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가 있었고요. 총리는 4만 명에 육박하고요. 회원들의 직업도 다양해요. 자, 그 정도로 대중적인 단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신간회는 쉽게 안 끝납니다. 신간회는요, 그, 활동이 많아요, 활동. 자, 신간회 활동 보겠습니다.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했다. 자, 아까 합법단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한국인 본위 교육을 실시하고 식민지 교육을 반대했다. 그래서 식민지 차별 교육을 반대하고요. 한국인 중심의 교육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을 비판했고요. 강연회를 통해서 민중을 깨우쳤어요. 노동, 농민, 여성, 형편운동 등 사회운동을 지원했고요. 여성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후에 아까 신간회의 자매단체 있었죠? 자, 그다음 형평운동은 이거 뒤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 백정이라고 하는 도축업자들의 그 신분차별을 폐지하자는 사회적 운동인데요. 이런 것들을 신간회가 지원을 해줬어요. 자, 그다음 1929년 원산 총파업을 지원합니다. 자, 1929년 원산 그 한국에서 일하는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고요. 이게 원산시를 거의 마비시킬 정도로 큰 파업이 일어나요. 자, 이때도 이 노동자들을 신간회가 지원해주고 도와줘요. 갑상군 허전민 사건은 농민들과 관련된 농촌 문제와 관련된 건데 역시 노동자, 농민 등 그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 내용들입니다. 자, 교과서 189쪽 쪽날개를 보겠습니다. 189쪽의 쪽날개는요, 갑상군 하전민 사건이네요. 이거 그냥 읽어볼게요.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증가한 하전민들이 함경남도 갑산 일대에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들은 산림보호를 고시하고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그냥 이 운동 지원했다는 건데 이 내용은 눈으로만 보십시오. 자, 그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의 이익 보호 활동을 했다. 네.
되어 있죠. 자, 그럼 1929년, 요거 중요합니다. 1929년 11월에 광주에서 학생들의 항일 운동이 일어났어요. 당시 그 민족차별과 또 식민지 교육에 반대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광주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요. 그 결과를 민중에게 보고하는 민중대회를 계획을 합니다. 자, 당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한국 학생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그다음에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계기는 그 광주와 나주로 오가는 그 열차 안에서 일본 학생이 우리나라 그 여학생을 이렇게 성희롱을 한 거예요. 희롱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자, 이걸 시작으로 일어났던 운동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우리 민중들이 반발을 하고 있었어요.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간회가 이러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예고를 하자 일본은 이를 탄압을 합니다. 자, 교과서 189페이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 학습지에 없어서 자, 요거를 좀 교과서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1929년 11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학생운동 탄압에 항의를 하고요. 사건의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열어 이를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일본 경찰한테 발각됐고요. 신간회 간부들이 체포되고 민중대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신간회를 탄압을 한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신간회는 전국에 지회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간회의 안동지회의 모습이에요. 1928년 사진인데요. 이 사진, 옛날 사진 보면은 옛날 사람들 중에서 가끔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 요즘 그 시각으로 봐도 되게, 세련됐다,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이런 거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좀 해상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게 보다 보면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 사람 같은 사람들. 이 사람 좀 요즘 사람처럼 생겼고, 이 사람도 굉장히 힙하죠. 이런 패션도 굉장히 멋진 것 같고요. 지금의 시각으로 봐도, 그죠? 뭐 이런 헤어스타일도 멋있어. 이것도 멋있고. 자,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그죠?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이 사람도 되게 세련됐네요. 자, 학습지. 네, 그런데 이런 신간에는요, 결국에는 세력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신간의 해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해소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자, 189쪽 쪽날개하고 본문을 좀 볼게요. 자, 신간의 해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소는요, 한 단체가 해산이 아니라 다른 운동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해소는 우리가 뭐 갈등이 해소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게 그 단체가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일단 흐트러 놓고 다시 좀 다른 운동 방향으로 발전하자.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 이게 해소입니다. 자, 신간의 해소를 주장한 것은요,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사회주의자들은 신간의 해소를 주장, 즉 다른 운동 형태로 가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해체는 진짜 조직이 해체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발전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쭉 볼게요. 이 내용은 학습지에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교과서로 볼게요. 자, 민중대회 사건 이후, 즉,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민중대회가 사전에 일본 경찰한테 발각되죠. 그래서 개최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어, 일제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신간에도 음, 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신간의 집행부가 일단 새롭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새로 구성된 신간의 집행부가 시쳇말로 하면 약간 몸을 사리는 거예요. 자, 일제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요. 온건한 방향으로 활동을 전환을 했습니다. 심지어 타협적인 합법 운동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자 신간의 강령 중에서 뭐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원래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굉장히 싫어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그나마 양심적이니까 힘을 합친 건데 자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반발하는 거죠. 뭐야, 얘네들 나쁜 기회주의자들이었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회주의자들과 코민테르는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코민테르는 이거 세계사 파트라 모르셔도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입니다. 즉, 국제 공산주의자, 국제 공산당이에요. 자, 이거를 그냥 러시아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꼬민테른이라고 했어요. 꼬민테른. 코민테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즉 국제 공산당 조직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요, 이 공산당, 국제 공산주의자 조직의 명령을 받아요. 쉽게 말해서 코민테른이 지시를 하면요, 코민테른이 지시를 하면 이제 러시아의 코민테른이죠. 이 코민테른의 지시를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에 이게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코민테른이 계급투쟁을 강조하니까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도 계급투쟁을 강조해요. 근데 계급투쟁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주의자들한테 야, 이제는 노동자, 농민이 지주들, 자본가들하고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즉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하고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억압하는 사람들하고 싸워라. 자, 이렇게 싸움을 강조하니까 신간에는 싸우는 게 아니고 힘을 합치는 거잖아요.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하고 힘을 합친 건데, 이렇게 국제공산당이 야, 이제는 민족주의자들, 뭐 자본가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싸워,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결합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코민테른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 중국의 국민당, 공산당, 민족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쳤다가 결국은 찢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본 코민테른이 야, 민족주의자들하고 힘 합치지 마. 그거 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협동전선, 힘을 합치는 그런 조직들, 이런 거를 해체하라. 즉, 신간의 같은 조직 하지 말아라라고 국제공산당이 지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코민테른이 노선 변화, 태세 전환을 하자. 이 영향을 받은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와 같은 민족협동전선을 비판해요. 그리고 신간회가 오히려 혁명을 막고 있다. 즉, 노동자, 농민의 어떤 그 계급투쟁, 그리고 제국주의 일본과의 그 싸움을 하는 그 혁명,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해소를 주장합니다. 자, 신간의 해소는 격렬한 논쟁을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신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즉, 민족주의 세력은 해소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1931년 전체 대회를 열게 되고요. 여기에서 신간의 해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밑줄 칠 게 많죠. 선생님이 밑줄 친 것만 이렇게 하고 여기만 중점적으로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흐름, 과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본 거예요. 학습지에는 너무 간략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본 겁니다. 자, 결국 신간의 해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사실상 해소였지만 해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열이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만들어 반제국주의, 자, 일본이죠.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반대하는 한국투쟁에 집중했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조선학 운동 등 문화와 학술 운동, 학술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했어요. 즉, 각자 갈 길을 간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거, 노동자들, 농민들 힘을 합쳐가지고 계급투쟁하는 거, 이런 거에 중점을 두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문화와 학술 활동, 옛날 그 실력 양성 운동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했던 거죠. 즉, 해소였지만 사실상 해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 좀 복잡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뭐 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흐름만 한번 잡아보세요. 학습지로 돌아와서 신간의 해소, 요거를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교과서에서 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일본이 탄압을 하고요. 광주 학생항일 운동 그 민중대회도 못했죠. 자, 그리고 새로운 그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우경화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경화라는 말은 이 말 뜻 모르셔도 되는데요. 우경화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온건한 방향으로 전환했다라고 했죠.
이 새로운 집행부가 타협적 합법 운동을 강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우경화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좀 보수적으로 변한다 뭐 이런 거고요. 어, 이 우라는 것은 좌우할 때 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좌우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한국사에서 좌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미리 얘기를 하면 좌라는 것은 좀 진보적인 거를 좌라고 그래요. 우라는 것은 보수적인 걸 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좌익 또는 좌파라고 하면 진보적인 거, 쉽게 말하면 좀 개혁적인 거를 말하고요. 우익 또는 우파라고 하면은 보수적인 거, 현 상태를 대체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걸 우익, 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경화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얘기로서 보수적인 방향,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누가 싫어하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되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급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경화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자,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겁니다. 지도부가 쉽게 말해서 너무 온건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주의자들은 막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 원하는데, 자, 그 다음에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의 노선이 변화했죠. 그래서 코민테른이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한테 야, 노동자 농민들 그 규합해가지고 계급투쟁해. 싸워. 민족주의자랑 타협하지 마. 민족주의자랑 힘 합치지 마. 협동전선 다 깨버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죠. 자, 그래서 신간의 내에 사회주의 계열이 이탈을 했고요. 결국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를 주장하면서 해소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간에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비타민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친 민족유일당이었다는 거예요. 대중들의 큰 사랑과 지지를 받아서 회원수만 해도 4만 명에 육박했죠. 전국에 지회도 있었고요. 국내에서 조직된 최대 항일운동단체다. 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단체니까 최대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오진 않지만 앞에서 배웠던 거. 합법단체라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비밀결사 조직 아닙니다. 자, 이 189쪽의 도표를 통해서 신간회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간회까지 1920에서 3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각각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해가지고요. 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라든지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했죠. 사회주의 계열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결성하면서 우리 그 식민지 한국에도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와서 청년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많이 퍼지고 사회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운동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족주의 내부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로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론을 주장했던 참정권 운동을 주장했던 이광수, 최린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민족주의 계열이었는데 변절한 거죠. 그래서 비양심적인 세력이에요. 자, 비타민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양심적인 세력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은 이러한 양심적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를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것을 사회주의 계열에서 먼저 발표를 하는데 1926년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계열의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그 타협적 민족주의, 그 비양심적인 애들 말고 기회주의자들 말고 양심적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하고는 연대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러브콜이 결실을 맺은 게 바로 신간의 창립이죠. 신간회는 27년에서 31년 사이에 존재했던 기구인데요. 신간회는 결국 해소 결정이 나요. 자, 그래서 신간회가 해소되자 민족주의 계열은 조선학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역사, 우리 글, 이런 거 연구하는 거, 그걸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운동을 30년대에 전개를 하고요. 사회주의 운동은요, 이제 강력한 노동, 농민조합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투쟁을 하는 이 혁명적 노동 농민조합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농민들은 지주와 싸우는데 이게 넓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격렬하고 급진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각자 갈 길 간 거죠.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신간의 강령입니다. 자, 여기서 기회주의는 그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쭉 읽어보시고요. 1929년 원산종파업 신간회가 지원했죠. 그리고 이 사건 때는 광주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어요. 자, 광주에서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펼쳤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민족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하여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민족운동전선의 통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비타민과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통합과 일제타도를 목표로 민족유일당 건설을 추진했었죠. 이때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먼저 러브콜을 보내요. 그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었죠. 정우회 선언은 사회주의자들이 양심적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는 연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주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나오는 이 글이 바로 뭐예요? 정우회 선언이에요. 뭐 이런 게 자료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 자료는 뭐냐? 아니면 다음 자료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는 신간회죠. 신간회에는 어떤 단체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정오의 선언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 타락한 놈들이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 타락하지 않은 세력하고는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교과서 190쪽은 봐야겠네요. 자, 교과서 190쪽은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료들이 바로 신간에 물어볼 때, 민족유일당 운동 물어볼 때 자료로 나오겠죠. 자, 정우의 선언은 좀 전에 봤네요. 그죠? 민족주의 세력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않는 것에 하나여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겠다라고 사회주의자들이 선언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 하이라이트 준 부분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신간의 동경지의 2차 대회라고 했는데 신간회가 추구했던 것들인데 그냥 이거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따로 밑줄 칠 건 없고. 자, 신간회 해소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인데요. 해소파가 있고 해소 반대파가 있어요. 자, 신간회를 해소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보면 소시민 개량주의적 정치 집단으로 변질한 현재의 신간회는 무산계급의 투쟁력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노동자 투쟁과 농민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신간회를 해소하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농민은 농민조합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 이 말투가 꼭 북한 방송 말투 같지 않아요? 북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어떤 투쟁적이고 막 혁명적인 그런 말들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해소파는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신간회가 너무 우경화됐다. 너무 투쟁도 소극적이고 너무 온건해졌다. 이러면 안 된다.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간회 해소를 하고 운동 방향을 노동자는 노동조합 가서 농민은 농민조합 가가지고 여기서 격렬하게 계급 투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해소를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 협동관계다. 역량이 분산되고 스스로 마모는 이제 달아 없어지는 거죠. 이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민족운동은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이고요. 계급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이다. 근데 이거는 힘을 합쳐야 되는 거다.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다.
자, 근데 지금 신간회를 해소하자라는 것은 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이 분산, 흩어지는 거고 스스로 달아 없어지는 거다.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소를 반대하고 있죠. 자, 이 자료들 한번 신간의 민족유일당동 자료라서 봤고요. 191페이지 자료. 요거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거. 요거는 수행평가랑 관련된 건데 수행평가 교실에서 안내할 때 다시 한번 요건 보도록 할게요. 또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미 봤었죠, 한번.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 드릴게요. 자, 시작.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아, 신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간의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비밀결사 단체이다. 요런 거 함정으로 많이 나와요. 비밀결사 아니라고 그랬죠. 합법이라고 그랬죠. 틀렸고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연합 아니죠.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비양심적인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랑 손을 잡은 게 아니고 비타협적, 비타민하고 손을 잡았다고 그랬죠. XX네요. 다음 강령으로 활동한 단체. 자, 어느 단체의 강령이겠어요?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자 부인한다. 신간의 강령이네요. 그죠? 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했죠. 전국 순회 강연, 민족의식 고취했고요. 합법적이라고 했어요. 일제 탄압과 활동 방향을 둘러싼 내분으로 해소되었다. 맞고요. 타협적 민족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꾸 나오네. 타협적인 게 아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민하고 결합한 거라고 했어요. 한 글자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비자가 빠졌고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 두 가지 고르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의 해소 이론에 노동조합에 농민은 농민조합에 돌아가서 투쟁해야 된다. 자, 신간의 해소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이네요. 이거 사회주의 세력이죠? 자, 신간의 해소 주장이 등장한 배경, 적절한 거 두 가지 고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치론이 대두되면서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되었다. 이거는 오히려 민족주의 진영이 타협적인 민족주의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로 분열된 거죠. 자,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되면서 비타민하고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간의 해소의 배경이 아니고 신간의 창립,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에요. 그죠? 신간의 결성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민족주의 진영 분열은. 자,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거는 임시정부 얘기죠. 일제의 탄압으로 지도부가 온건한 방향으로 활동 전환하면서 이거 맞아요. 이러면서 신간의 해소 주장이 나오고 사회주의자들과 코민텔은 국제공산당이 계급투쟁 강조하면서 노선 전환했다. 이것도 맞아요.
3번과 4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은 뭐가 틀렸냐? 일제의 치안유지법 시행으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자 사회주의자들도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도 역시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죠. 사회주의자들도 일본이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를 탄압을 하니까 민족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양심적인 세력과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 요거는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배경이에요. 해소의 배경이 아니고. 정답은 3번과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